자, 여러분, 30살이 넘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아들, 그 아들이 오피스텔에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집을 팔 때 1주택자가 아니라 3주택자가 돼서 양도세를 무려 8억 원이 넘게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자, 세대 분리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한 판결 기사입니다. 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인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기사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하자마자 이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전문을 입수해서 한번 긴급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아버지 A씨의 사연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A씨는 2012년에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3월에 이거를 32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이 한 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분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6년 정도 집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6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1억 8,700만 원을 신고했고 납부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양도세라는 건 본인이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심각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분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다시 통지를 했는데요. 무려 양도세를 8억 1,7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의 고지서가 날라오게 된 겁니다. 자, 8억 원이 넘는 양도세, 이거 무슨 날벼락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렇게 양도세가 많이 나온 건 국세청이 저 A씨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서 당신은 1세대 3주택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분의 차남 B씨입니다. B씨는 미혼이었고요. 저 B씨가 산 오피스텔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저 아드님은 2015년에 부천의 오피스텔 9천만 원짜리 부천 오피스텔을 하나 샀었고요. 그리고 2018년 11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집을 팔기 전에 이 서초구의 오피스텔 하나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집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양도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로 살면 집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것도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은 이 A씨가 서초구 아파트를 팔기 전에 아들 B씨를 세대 분리를 합니다. 이 A씨 가족의 거주 히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집에 살지 않고요. 별도의 집을 빌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에 저 빌린 집에 전 가족이 전입을 하게 됩니다. A씨 부부가 있었고요. 장남이 있었고 오늘 문제되는 이 차남도 같이 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뒤에 B씨는 이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됐네요. 그리고 2018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서초구 오피스텔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산 뒤 한 달 뒤에 이 차남 B씨는 자기가 산 자기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B씨는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본인이 산 서초구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한 겁니다. 전입 신고를 단독으로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되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때 보면 저분은 미혼이었으니까 아마 본인 이름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A씨는 A씨 가족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들은 별도로 주민등록에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별도 세대가 된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아들은 2015년부터 이미 직장 생활도 해서 본인이 돈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선 여기서 법 규정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 세대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주민등록 등본 떼면 같이 나오면 같은 세대고 다르게 나오면 다른 세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저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같은 세대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고요. 또 하나 생계를 같이 하면 그 가족들은 다 같은 세대로 본다라고 이 소득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소에서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 생계를 달리해야 다른 세대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소에 있느냐 없느냐는 명확하죠. 주민등록 등본만 떼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 생계를 같이 하느냐 달리하느냐, 이거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 구체적인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달리한다고 다 세대분리 인정해 주는 거 아니고요. 저런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줍니다. 뭐 배우자가 주민등록 달리한다고 해서 다른 세대로 봐주지 않고요. 그리고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 자녀는 비록 주민등록을 다른 데 해도 세대분리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우선 30세가 넘으면 당연히 그건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따로 살면요. 그리고 3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혼인을 했으면 그건 또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안 되고 혼인을 안 했어도 본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역시 따로 살면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저렇게 30살이 넘었거나 그리고 소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별도로 산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0살이 넘었거나 소득이 있어도 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종종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부모, 자식이 분명히 같은 주소에서 사는데 이 집안 구조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집안의 특성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되게 생계를 달리해서 사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다가구나 이런 집 가보면요.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살지만 출입문도 완전히 다르게 있고 밥도 따로 먹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좀 구체적인 경우에 따져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살면 이게 같은 세대로 볼 여지가 많이 있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세대 분리를 또 인정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A씨는 이런 점을 항변을 했습니다. 자, 우선 A씨는 당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저런 내용들을 주장해서 같이 살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자신의 차남은 집을 팔 당시에 이미 30살이 넘었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서 소득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도 실제로 와보면 이 침실과 화장실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나와 아들은 이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 교통비 같은 것은 아들이 자기가 써야 되는 것들은 자기가 부담을 했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 이 공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매월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실제로 이체한 내역도 있다라고 그렇게 소송에서 주장을 했죠. A씨는 이 아들, 이 차남의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피스텔을 2채나 가지고 있지만 이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본인이 냈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에 이 내 아버지 내가 돈을 좀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들이 이자도 나에게 보냈고 결국 이 원금도 상환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살던 아들이 이 세대 분리를 한 것은 아버지 내가 집을 팔아서 귀농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들은 해외 지사 발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한 것이지 아버지 내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상당히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대 분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보통 30살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는 자식에 대해서 뭐 집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의 편법적인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저 아들의 경우에는 이 겉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 우선 당초 이 A씨가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신고할 당시에 B씨는 분명히 이 별도 세대로 세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세대 분리가 돼 있다는 건 한마디로 따로 산다는 얘기도 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뭐 같이 산다 그러면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이기도 하죠. 당연히 따로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둘이 같이 살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주민등록을 해놨지만 실제로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로 2가지를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선 저 서초구 오피스텔의 임차인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살지 않고 세입자인 내가 살았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저 2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전 저 2번째 보면서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교통카드 내역입니다. 교통카드 내역을 보니까요, 실제로 이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직장으로 아침과 저녁 매일 출퇴근하는 내역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따로 살았다고 그렇게 소송에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포기한 거죠.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 대신에 아버지는 아들이 경제력이 있고 소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별도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동생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원고가 이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내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걸 약정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는 경험칙도 얘기를 합니다. 경험칙상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둘이 이 공동생활 비용을 정확하게 정산하기로 한다는 것이 과연 경험칙상 맞는 얘기냐, 믿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는 얘기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이 아들의 소비 내역에 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 원고 쪽에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월급을 보고 이 신용카드 내역이나 뭐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 별로 남는 돈이 없다. 그리고 그 남는 돈은 결국 자기가 오피스텔 사면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아들이 별로 남는 돈이 없다. 따라서 이 공동생활 비용을 아들이 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재판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 가족은 같은 세대로 봐야 되고, 결국 아버지가 집을 팔 때 그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3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고 무거운 양도세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이 비과세 요건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함부로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하고 유추 해석하는 것은 이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뭐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본인의 경우에도 좀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짓으로 세대 분리를 했을 경우에 추후 양도세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무사들이 흔히 이렇게 컨설팅합니다. 막 저런 자료들 보여주면서요, 함께 살더라도 주민등록만 다르게 해놓고 혹시 문제될 경우에 저런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죠. 저기 보면 뭐 관리비를 따로 낸다든지 뭐 신문을 구독한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번 판결문 보면 저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아니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랍니다. 통신 내역, 그리고 교통카드 내역. 이 통신 내역이나 교통카드 내역을 보면 그 아들이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 자료나 이 교통카드 내역을 내지 않고는 이 세무서를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국세청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통신 내역 같은 걸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점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이 자식을 세대 분리할 경우에 이 세대 분리를 하면 별도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따로 해놓고 같이 산다고 하면 이게 오늘 사례처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수하게 같은 주소에 살아도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문제된 사례, 그러니까 아버지 A씨의 집의 구조입니다. 그 가족들이 살았던 집의 구조인데요. 보면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입니다. 물론 침실은 4개나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도 2개가 있지만 이거는 출입문이 같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산 것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그런 집의 평면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세대 분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의 집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 특수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 출입문이 완전히 다르게 있고 뭐 실제로 주소는 같지만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한 가족이 그렇게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둘이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매달 돈이 오가는 그런 내역도 있어야 할 거고요. 전기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산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의심을 받지 않지, 괜히 가족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했다가는 이게 별도 세대가 아니라 같은 세대로 봐서 이렇게 양도세 폭탄이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지금 현행법으로 저 법원 판결이 대체로 맞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저분의 경우에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인데 같이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결국 한 세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이 세대라고 하는 기준, 특히 양도세에서 중요한 이 세대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뭐 취득세도 그렇지만 이 양도세에 있어서 이 세대 기준으로 이 주택수를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 세대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분의 경우에도 같이 살았지만 분명히 이게 독립된 아들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 세대 단위의 과세 방식을 인별로 좀 바꾸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과거에 이 세대 단위로 부과를 하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지금은 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철저히 개인별로 과세를 하거든요. 하지만 양도세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저런 이 분쟁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현행법에 저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의심받지 않도록 세대 분리도 정확하게 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